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략입니다. 이번 영상은 키루스 대제의 세 번째 이야기, 리디아의 페르시아 침공편입니다. BC 550년 아케메네스 왕조 설립 후 페르시아는 이웃 강국인 리디아의 강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리디아의 역사와 델파의 신탁 이야기, 그리고 프테리아 전투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리디아 왕국은 오늘날 터키 서쪽 지역에서 건국되었습니다. 초대왕 기게스가 헤라클레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메르나네스르 왕조를 열면서 탄생했습니다. 야심가였던 기게스는 군사적, 외교적으로 활발히 활동했기 때문에 당시 국제정치적으로 리디아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게스가 시메리아인들과의 전쟁으로 사망하고 그들의 침입으로 왕국은 멸망의 위기에 빠지지만 4대 왕인 크로이소스의 아버지 알리아테스가 시메리아인들을 추방하고 영토를 넓히며 리디아 왕국의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그의 확장 정책은 메디아와의 공공연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메디아도 시악사레스 왕 통치 아래 최고의 국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세등등했던 두 제국의 갈등은 585년 5월 28일 할리스강 전투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양측 다 큰 피해를 입고 치열한 전투를 치르던 중 그리스인들에게 7명의 현명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밀레투스의 탈레스가 일식을 예측하여 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이후 두 나라는 할리스강을 양국의 경계로 삼았으며 평화의 징표로서 알리아테스는 그의 딸 아니에스를 시악사레스의 아들 아스티게아스와 결혼하게 했습니다. 이후 크로이소스는 알리아테스 이후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크로이소스의 통치 당시 리디아는 엄청난 부를 자랑한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리디아는 전통적으로 발달한 광산업과 석공술, 금, 쇠공술을 가지고 있었고 산업과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최초의 금화인 리디아 금화를 제조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국가였습니다. 크로이소스는 당대 최고의 부를 보유했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했고 야심도 컸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영토 확장을 꾀했고 아버지 때 물려받은 그리스의 테베 평원과 서부 아나톨리아 본토, 조카 핀다루스가 통치하던 에페소스와 그리스 해안 도시들을 지배했습니다. 오직 밀레투스와 그리스 섬들이 그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고 그는 그리스 섬들을 침공하려 했으나 한 그리스 달변가의 설득을 받아들여 계획을 중단하고 그리스 섬들과 평화협정을 맺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키루스가 메디아로부터 반란을 일으켜 메디아를 전복시킨 것은 리디아로부터 상당한 위협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크로이소스는 아스티게아스와 매제 사이였기 때문에 키루스의 페르시아에 대한 공격 명분이 있었으며 그리스 지역으로 진출하려던 계획이 보류된 상태에서 신흥제국 페르시아는 그에게 위험하지만 야심을 걸어볼 만한 상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리디아는 국토는 페르시아보다 작았지만 경제적인 부강함을 이점으로 그리스 및 여러 중동 국가들에게 각종 재화를 선물함으로써 많은 동맹국을 가지고 있었고 문화적 스타일과 전술은 달랐지만 강력함을 자랑했던 그리스 군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리고 당시 최강을 자랑한 리디아 기병을 보유했기 때문에 페르시아를 정복한다면 그리스와 아나톨리아 그리고 전 중동 지역을 아우르는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알리아테스 때 맺은 메디아와의 할리스강 경계영역 평화조약도 메디아의 전복으로 사실상 폐기되었기 때문에 크로이소스의 영토 확장 욕망이 불이 붙었던 것입니다. 크로이소스는 전쟁을 앞두고 그리스와 북아프리카 지역의 여러 신탁소에게 엄청난 공물을 보내며 신탁을 기다렸습니다. 여러 신탁 중 그리스의 델포이 신탁을 들은 크로이소스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용인즉슨 크로이소스가 페르시아와 싸우면 대국은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과 가장 강력한 그리스 국가를 찾아내어 동맹을 맺으라는 것, 마지막으로 노세가 메디아의 왕이 되면 리디아인들은 헤르모스 강으로 도망가라는 것, 이 세 가지 예언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을 크로이소스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리디아와 페르시아가 싸워서 무너질 대국은 페르시아이며
가장 강력한 그리스 국가는 당시 내전을 겪던 아테네가 아닌 스파르타라고 생각했고, 특히 마지막 예언을 듣고 크로이소스는 크게 기뻐했는데, 노세가 왕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이 영영이 권좌를 유지할 것이라고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페르시아 공격이 확정되자 크로이소스는 대페르시아 공조를 조직합니다. 참여한 나라들은 파라오 아마시스의 이집트, 라비네투스의 신바빌론, 그리고 스파르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디아 전 군대를 준비시켰습니다. 기원전 547년 3월, 크로이소스는 마침내 리디아군을 이끌고 카파도키아의 프테리아를 침공합니다. 프테리아는 리디아의 공격권 안에 있는 카파도키아 영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리디아군은 수많은 마을을 약탈하고 주민들을 노예로 사로잡았습니다. 프테리아가 함락됐다는 소식에 키루스는 크게 분노했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을 이끌고 프테리아를 수복하기 위해 출정했습니다. 이윽고 프테리아 시 근처에서 양군은 충돌했고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투는 승패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양측의 군세와 서로 입힌 피해가 비등비등하게 컸기 때문에 리디아의 크로이소스는 결단을 내려 할리스강을 건너 후퇴합니다. 크로이소스는 내심 페르시아의 군사력을 얕보고 선제 공격했다가 페르시아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욱이 병력의 숫자가 페르시아가 더 많았기 때문에 크로이소스는 리디아군만으로는 페르시아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실전으로 깨닫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다만 페르시아에 못지않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를 해산한 뒤 올해 겨울을 보내고 내년 봄까지 이집트, 바빌론, 스파르타의 동맹군을 소집해서 함께 쳐들어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페르시아의 키루스는 프테리아 전투 후 후퇴하는 리디아군의 움직임과 흘러가는 국제정세를 읽었습니다. 리디아와 그의 동맹국들이 집결할 시간을 줄 경우 그들의 2차 침입을 막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담한 전략적 판단으로 내년 봄이 오기 전 겨울에 리디아에 역공을 펼치기로 결정합니다. BC 547년 12월 페르시아군은 리디아 국경을 넘어 수도 사르디스로 쳐들어갔습니다. 크로이소스는 자신의 생각과 정반대로 페르시아가 공격해오자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군이 그것도 겨울에 자신의 홈그라운드인 리디아 영내로 페르시아군을 몰고 오자 크로이소스는 키루스를 비웃으며 페르시아군을 리디아 땅에서 몰살시키고자 마음먹습니다. 이윽고 리디아와 페르시아군은 사르디스 근처 팀브라 평원에서 양국의 명운을 건 팀브라 전투를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은 키루스 대제 일생 최대의 전투라고 할 수 있는 팀브라 전투와 사르디스 공성전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